부동산은 오랜 시간 돈을 모으고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호황이 지속되고 내 소득이 장기간 증가하고 그래서 저축이 충분해진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들과는 달리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일어난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들과 달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과 거품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생 사는 직장인 그레이트 안토니오입니다. 빌려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재테크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최용식님의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입니다. 김작가 TV와 월부 TV 채널에서 이 책의 저자인 최용식 소장님께서 출연하여서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빌려서 읽고 구입해서 2번 더 읽고 3번을 읽었습니다. 최용식 소장님은 IMF랑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할 만큼 인사이트가 상당한 분이시죠. 이 책에서는 곧 다가올 금융위기와 경제 원리를 경제 병리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매크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투자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주식보다는 조금 부동산에 더 비중을 두고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재화로는 부동산이랑 주식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보통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오랜 기간 저축을 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들의 가격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경기가 호조이거나 호황일 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신속하게 반응해서 곧바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처럼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으고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재화들은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지체해서 상승하게 돼요. 부동산은 조금 시차를 두고 뒤늦게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호황이 지속돼서 내 소득이 장기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부동산 같은 재화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수요가 몰리고 나서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그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호황이 길어지고 저축이 누적돼서 수요가 많아진 후에 뒤늦게 일어나는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택 수요는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일어나는데요. 주택 가격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상승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집중돼서 상승하곤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 2, 3년 더 저축을 해야 집을 살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유혹이 생겨요. 2,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때 영끌족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강렬한 유혹을 받아요. 2, 3년 더 저축을 해서 내가 사야 되는데 집이 지금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때 아니면 나는 못 사겠다 싶어서 유혹이 생겨서 영끌을 하게 돼요.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유혹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가격이 폭등하고 나면 2, 3년 더 저축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영끌해서 지금 사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미래 2, 3년 뒤에 저축을 해서 사야 되는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미래 수요가 현재로 오게 되면 현재 수요랑 미래 수요랑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2배가 되면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져서 2배가 되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랑 거품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랑 거품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2, 3년 뒤 미래로 간다면 여기에 있는 수요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로 가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닥치게 되면 이 시기부터는 가격이 장기간 정체하거나 급락하게 돼요. 지금 2023년 초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일어날 소비가 1년 전, 2년 전에 이미 소비가 이루어졌고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하니까 침체 구간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가 도래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더 먼 미래 수요가 2025년, 27년, 2030년 수요가
2023년 지금으로 온다면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겠죠.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는 경우에 폭등한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데 계속 미래 수요가 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짝 반등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락 침체 구간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반등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겠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뭘 하고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축을 하면서 현금과 총알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지역을 알아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돼요. 벼락스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떠서 알려진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 중에서도 벼락스타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운 좋게 떴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벼락스타들 같은 경우가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나는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이 받쳐주니까 그 기회를 잡은 것뿐이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진행됐던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링컨의 말처럼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45분 동안 도끼를 갈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도끼를 갈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전 상승장이 크게 한번 지나갔죠. 엄청 크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겼어요. 자산 가치가 폭등해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다음 기회를 잡을 실력을 키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다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부의 인문학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